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검찰의 불공정, 부실 수사로 이들의 뇌물 혐의가 무마된 이상 특검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고, 이에 정의당은 지난 2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특검 법안 처리의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3월 국회 법사위 일정조차 미정입니다. 법사위 처리를 위한 공식 면담을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최소한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 50억 클럽 관련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주에도 검찰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곽상도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을 통해 그 스스로 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비리 사슬에 얽혀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특검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당이 앞으로도 특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계속 사실상 거부한다면 양당의 비리 의혹에 대한 규명 시도마저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며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대책으로 한국기업 모금을 통한 3자 변제 방식을 확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룬 대법원의 최종 배상 판결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전범기업의 피해 배상과 함께 요구해왔던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는 무색한 공연불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마저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 대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4살에 미쯔비시로 끌려가신 후 80년 동안 양금덕 할머니께서 염원해왔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피눈물로 이뤄낸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마저 윤석열 정부는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뿐 아니라 행정부를 동원해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을 정당화시켜주고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동조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의 강제동원과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해법과 조치는 대통령의 독단으로 강행돼서는 안 되며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3.1운동의 계승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훼손하여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한일합정이라는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제의 강제동원과 폭정을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생존해 있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한시적 위임 권력인 대통령이 이분들과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일제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로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번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준법을 태업으로 매도해서 타워 크레인을 쓰러뜨릴 셈입니까? 면허정지를 겁박하며 위험노동을 강요하는 국토부는 노폭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의 불성실 업무 유형 15가지 및 면허정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원래비를 받지 않고 준법 노동만 하겠다는 타워 크레인 노동자를 태업으로 몰아가려는 얄팍한 발상입니다. 원희룡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간 건설 현장이 얼마나 비정상이었으면 준법이 곧 투쟁이 됩니까? 원래비는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낳은 괴물입니다. 일방적으로 타워 크레인 노동자를 매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이해 관계자를 중재하는 것은 국토부의 책무입니다. 국토부가 불성실한 업무 유형이라고 매도한 것들은 하나같이 노동자들이 이룩한 철저히 안전지향적인 준법 노동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리어 철저한 악마적 편집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타워 크레인 노동자의 안전 판단과 작업 중지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는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무지하고 임대사는 현장에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노동자가 이상을 감지해도 원도급사가 승인해 줄 때까지 안전점검을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공기지원을 원치 않은 원도급사가 안전점검을 승인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순간 풍속에서조차 위험한 작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종석을 이탈하는 것뿐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현장 이탈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사장 울타리 밖에 있는 물건을 나르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공사장 울타리 밖은 작업 현장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공사 건물을 쌓아두고 심지어 시민들 머리 위로 타워 크레인이 지나다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국토부는 신호수 없는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지상과 멀리 떨어진 조종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주는 신호수가 필수적입니다.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자가 준법과 안전을 말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지돼야 될 것은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의 면허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조장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